펑갈은 진균류에 의한이라는 뜻입니다. 진균은 곰팡이, 효모, 버섯 등을 포함하는 미생물군입니다. 펑갈을 버섯 혹은 곰팡이에 의한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디에나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는 인터넷망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사람이 광범위하게 연결되기 위해 인터넷과 기계의 힘을 빌려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직 자신들의 육체로 연결을 해낸 예가 생명체 중에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생명체가 종이 진화하려는 긴 방향과 개체,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려는 짧은 방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종의 본능과 개체의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온 역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벽히 연결되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진화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교한 사회와는 연결되기 위한 원시적인 노력과 시행착오입니다. 완전한 연결이 사람의 종의 본능인 것입니다. 초연결 시대인 지금은 사람이 육체의 한계를 가진 채 갈 수 있는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섯 진균류는 이 한계를 넘어서 연결된 상태를 보여주고, 일부 진균류는 사람이 먹었을 때 완전히 연결되었을 때의 감정을 체험시켜줍니다. 저는 버섯 진균류가 우리가 종으로서 가고자 했던 방향을 보여주는 롤모델이자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가고자 했던 연결을 위한 진화의 최종 단계이자 이미 완벽한 그들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관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는 인간이라는 종이 나아가려는 방향과 시스템을 관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찰해보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연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는 데에 개개인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사실 더 온전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연합을 위한 노력과 장치들이 필요 없어지니까요. 개인의 소멸이 슬프게 느껴진다면 마치 세계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네의 자판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전부인 자아를 빼앗긴다고 느끼지 않고 불필요한 것이 어느새 없어졌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아라고 느끼는 것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에서 탈락되는 위험을 피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사회를 이룬 군체이기 위해 우리는 다수에 편승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사회화를 통해 이것을 긍정적으로 소화하니까요. 완전히 연결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특징이 없어지고 바다의 물 한 방울처럼 온전한 군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슬프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더 큰 커뮤니티에 완전히 안정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 가도록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서는 이러하고 개인으로서는 사는 내내 연결되려고 하지만 불완전했던 경험을 갖고 죽어서는 우리도 진균류가 되어 거대한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과 무채색으로 그려진 그림은 구성을 가진 그림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성실하게 그려진 그림은 제가 사는 삶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화려한 색으로 엉킨 거리나 이미지를 볼 때 치열한 경쟁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쟁에서 빠져나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흰 종이에 검은 선으로 그려본 그림을 성실히 그리는 것입니다. 경쟁하지는 않지만 나름 성실히 그림을 그리고 색이 있는 일상과 대비된 공간을 만들면서 그 안에 사람이 참여해야 완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네, 모순적이죠.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제 개인의 욕구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명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욕구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림으로 공간을 다룹니다. 3차원을 2차원으로 보이게 하려 합니다. 색과 부피감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서로 대비가 되며 흑백을 더 흑백으로 또 공간이 더 평면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림만 있을 때는 이것이 그저 그림인지 공간인 건지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제 작품의 필수 요소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공간을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하니 무대 같다고도 생각하며 고민한 결과가 디오라마입니다. 특히 오페라 무대를 만들기 전에 작게 만드는 모형을 오페라 디오라마라고 부릅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오려 무대 디자인을 하는 것인데요. 평면의 그림을 병치시켜 더 극적인 무대가 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포지티브 아트센터의 공간을 알게 되었을 때 높이와 깊이를 충분히 활용한 공간을 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제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아이가 저뿐이라 당시엔 혼자 자연에 나가 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 깨진 돌과 큰 돌을 관찰했습니다. 그 당시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생명체라는 것이 어쩌면 보이는 모든 물질의 원리가 한 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단지 나무로 태어나면 심심하겠다, 대신 오래 살아서 좋겠다, 저 큰 돌은 모래가 되었을 때 어디까지를 나라고 부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라서는 사람과 동식물이 그저 살아가겠다는 목적이 같고 그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그 종의 목적이면 죽지 않는 생명체도 있고, 진화가 목적인 종이면 개체가 빨리 죽어 진화 사이클을 빠르게 합니다. 각자의 종마다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건 생김새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특화된 몸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사람은 확실히 연합해서 군체를 만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회화는 사람이 군체로 사는데 필수 교육입니다. 저는 작업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이 사회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관점, 개인적 관점,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으로 다양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화는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며 그 목적은 완전히 연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관계를 식물에 비유해 왔는데 식물의 모양에서 진균류로 가는 과정도 순리에 맞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이뤄낸 생명체 중에 인터넷망을 압도하는 범위를 가진 생명체가 진균류였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앞서 종의 본능과 개체의 본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A관의 정면에 거대한 눈은 종의 본능을 의미합니다. 입구의 벽에 있는 줄무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지난 뒤 멀리서 보면 그 줄무늬가 무수히 많은 동그라미가 그려진 아나모픽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나모픽은 거대한 눈의 시선이 맞은편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통로를 지나오는 경험은 내가 알지 못한 채 이미 종의 본능, 종의 의도 아래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신처럼 거대한 조각난 신체들이 모두 종의 본능과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눈과 서로를 붙잡으려는 손은 연결되려는 그들의 의지를 말하기도 하며, 이것은 여러 의지 중 단편적인 주장이기에 다른 조각들은 벽화에서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A관을 지나쳐오며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B관에 도착해서 완성된 세계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버섯 분수는 지켜보는 12개의 눈 아래서 뿜어져 나오는 연합된 생명입니다. 온전히 연합된 새 인류를 개념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창은 내가 있는 내부에서 내가 없는 밖의 세상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전 전시에서 연달아 창문을 내가 있는 공간과 강하고 온전한 그들을 바라보는 열등감을 표현하는 장치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나의 작업실에서 내다보는 밖에 있는 반얀트리, 그 다음에는 저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우주를 그린 열등감의 해소, 지금은 거울을 통해 내가 있는 공간이 반영된, 또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해서 저 밖에에도 내가 있는 것이고 창문을 통해 구분되어 있지만 연결된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단절이자 통로인 창을 사용한 것입니다.
고딕 양식의 창은 A관의 기둥들과도 연결됩니다. 건축물의 이미지는 고딕 양식과 그리스 양식이 섞여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한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 신성에 대한 개념의 계보를 말합니다. 신성, 이 디바인이 원형에서 나뉘어진 것들을 말하는 디브라는 접두사에서 온 것에서 착안했습니다. 신성의 한 조각, 한 방울, 각자의 갖고 있는 조각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조각과 타인에게서도 조각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조각들을 관찰, 발견하면서 사는 것, 신성의 한 조각. 이 어원은 그리스에서 출발해 중세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원형에서 나뉘어진 우리는 원형으로 돌아갈 때 완전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대를 지나며 계속되어 온 신성, 디바인의 계보를 건축물로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의도인 종의 본능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을 설명하고 거대한 크기의 인체를 바라보며 신성을 느끼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마치 고딕 양식이 여러 설명보다 거대함과 디자인으로 신성을 보여줬듯이요. 나뉜 우리가 연결될 때 온전해진다는 개념이 아주 오래전부터 심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색입니다. 더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가장 기본의 형태를 위해 없는 색의 최소인 채도가 없는 검은색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색을 사용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계속 벽화 전시를 하면서 그림을 남길 수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벽화인지 변형 캔버스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벽에 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아보세요. 또 종종 캔버스 그림이 교체될 예정이니 차이를 발견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